창문 내리는 버튼은 너무 간단한 거라서 예. 네네네. 자, 창문 바로 밑에 보이는 버튼 보이시잖아요. 길다랗게 스페이스바처럼 생긴 거. 뒤에 창문 못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온도? 눌러보시겠어요? 자, 불 들어오셨죠? 네. 뒤에 창문 못 내려요. 아, 예, 뒤에. 아이들, 예. 네네네. 자, 그리고 우측 핸들 좌측에 보이시면 현재 지금 라이트가 안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차량들 보면 온도가 되게 덥게 돼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가격 저렴, 보상 든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잠시만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딱이죠. 자사 다른 채널 대비 6.6% 저렴하다는 자. 거 사실까요? 좌측에 보시면 레버 하나 보이시죠? 네. 자, 우측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오토예요. 주변 밝기에 따라 달라서 라이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동일하시고요. 근데 자, 한번 계속 돌려보시겠어요? 한 번 더요. 그리고 뽑아보세요. 어? 자, 처음에 한번 안으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전방 안개등. 뒤에 한 번 더 뽑아주시면, 한 번 더 뽑아주시면 후방 안개등. 전후방 안개등을 설정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국산차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자, 근데 평상시에는 무조건 오토. 이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은 이제 아시죠, 사모님? 한번 안으로 넣어주세요. 예, 그렇죠. 자, 안개등은 그렇죠. 되게 강가나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앞차, 뒷차에 경고를 주는 거니까요. 자, 또 우측에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잖아요. 자, 한번 좌우로 돌려보시겠어요? 아, 이거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눈높이 조절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시면 꺼져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모님께서 시동을 끄셨어요. 그러면 다시 탑승하셨을 때는 이 친구 안 나와요. 메모리가 돼요. 운전자가 최초에 맞춰놓은 걸로 저절로. 자, 다시 키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른 차랑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그러면 티록 해보셨나요? 티록으로? 아니요, 그거 못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자, 무서워서. 되게 간단하세요. 지금 현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키로수는 13km시고요. 자, 이쪽 제가 버튼을 누를 건데 여기에 타이머 표시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킬로미터, 그리고 이쪽에 그 라인이 나오실 겁니다. 이 타이머 표시 보이시죠? 네. 이 버튼을 누르면 크루즈 버튼을 지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차 그림 나오 있으시잖아요. 자, 이 상태로 켰으면 앞차 간의 차간 거리와 이 차의 반자동 주행 기능, 이제 킬로미터를 속도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운데 버튼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이게 앞차 간의 차간 거리를 최대 5단계 100m까지 설정이 가능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주로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거나 또는 기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3단계로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이 상태로. 그리고 맞춰놨었으면 이 플러스 보이시죠?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면 30부터 최대 계속 누르시면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160까지 설정이 가능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셋을 누르면 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현재 160km에 차간 거리는 3단계로 맞춰놨기 때문에 반자동 주행, 얘가 알아서 주행을 해요. 앞차가 가깝다 그러면 저절로 속도가 줄어들어요. 레인 어시스트 보이시죠? 이 현재 노란 색깔로 나와 있는 거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60km 이상 주행해 주시면 녹색으로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이 속도도 지금 이렇게 게이지 계속 올라가는데 120에 맞춰 놓잖아요. 그리고 셋 누르면 여기 있는 게이지가 녹색으로 오면서 120까지 현재 주행이라는 걸 운전자한테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0단위씩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10단위씩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쵸? 밑에 이 숫자만 봐도 10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올리실 수 있는 거는 10단위로 올릴 수도 있고 1단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이 RES 누르면 91, 92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주행 중이 게 아니고 파킹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고속도로 가면은 100km 이제 속도 제한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럼 보통 이제 주행하시면 120으로 주행하시다가 속도를 낮추세요. 근데 딱 100km 아니면 또는 99로 맞추거나 이렇게 저희가 속도로 발로 컨트롤을 하시잖아요. 90으로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9번 누르면 99로 돼요. 그럼 99로 주행을 해요. 계속. 쉽죠? 네. 그 다음에 속도 올리시는 거는 세 가지신데 10단위, 1단위, 그리고 사모님 발로 엑셀을 밟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는 못 맞추지만 대략 계속 밟고 있으면 120, 14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27에 멈췄는데 이 속도가 마음에 드세요. 셋 누르면 발 떼셔도 돼요. 속도를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은 1단위, 10단위 또는 내가 엑셀로 자유자재로 올리시거나 또는 내릴 수가 있어요. 얘를 해제를 하실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시면 저절로 꺼져요. 또는 이걸 아예 끄시면 됩니다. 꺼버리면 아예 꺼져요. ACC 비활성화됨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차 그림도 없어졌고요. 그럼 브레이크 밟고 다시 설정하려면 또 이렇게 다 누르고 설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바로 그 전 단계로 다시 가는 건가요? 네, 저기 전 단계로 리셋. 발이 안 가요. RES 누르면은 그 전 단계로 1단위로식으로 밖에 안 올라가요. 아, 이건 그래요? 속도로. 예.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께서 그냥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켜놓고 현재 속도 예를 들어 90으로 주행하고 계시면 90으로 맞춰 놓으시잖아요. 그냥 바로 셋 눌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바로 돼요. 자, 작동 방법은 되게 쉬우세요. 네. 자, 차 그림 밑에 있는 이 그 보호막 같은 그림 보이시잖아요. 눌러보면은 보조 시스템이 어떤 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다 하나하나 다 맞춰놨어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경고 시스템, 후측방 트래픽 경고. 후진하시면 이제 당연히 후방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은 뒤에 센서가 시청각 경고 주기도 전에 브레이크 밟아버려요. 급정거가 돼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 좌우측에 차 어디로 오는지 불빛으로 쏴줄 때 일단은 운전자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다 켜드렸고요. 자, 패들 시프트 사용하시나요 혹시? 이게 뭔데요? 기아를 수동적으로 아, 안 하시죠. 자, 블루투스에 연결하신다고 하실 경우는 음량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다른 노래를 들으신다 넘기시는 거고요. 자, 이 마이크 표시예요. 말 표시 눌러볼게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장안 평력.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자, 여러 개 장안 평력을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잠시만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장안 평력.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개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명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 자, 누르면 경로 안내를 총 3군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그쵸?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도 나와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그럼 굳이 이 3군데에서 이걸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로 이거를 보실 예정이에요. 이 가운데 거는 바꿔주시면 돼요. 총 7가지로 사모님께서 주로 자주 가운데에 두시는 거를 세팅으로 OK로 맞춰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일단은 되게 많이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상으로 내가 얼만큼 맞춰놓고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제일 좋으신 건 이 가운데는 보조 시스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리고 일단 내일 꺼드릴게요. 이거 제 걸로 연결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죠. 예.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 기본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니. 자, 그럼 이 뷰를 눌러볼게요. 계기판을 총 3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그냥 애초에 뒤에 있는 게 없어지고 메인 화면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커지게 나와요. 또 누르면 출발부터 얼만큼 시동을 켰고, 그리고 현재 기름량으로 얼만큼 연료가 소모가 됐는지 기아 밑에 보이시죠? 북쪽, 그리고 메인 맞춰놓으신 거, 온도랑 현재 듣고 계신 라디오 채널이에요. 근데 이게 블루투스를 연결하시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기름량으로 얼만큼 주행 가능하신지랑 또 속도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주로 이걸 쓰실 거예요, 많이.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은 끝났어요. 여기 핸들 부분은 와이퍼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자, 스마트키 시스템이 배터리가 다 달면 시동이 안 걸려요. 자, 상원님 이쪽 보시면 테이프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핸들에 제가 떼볼게요. 네. 키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럼 키를 꽂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 배터리가 다 닳았을 경우에는 5번 정도 차량을 시동을 거실 수가 있으세요. 키를 갖다 대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켜시면 5번은 걸려요. 근데 빨리 갈아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가는 거 방법은 이 차량에 관련돼서
설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못 해드린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비상경보등. 네. 그리고 선글라스, 수납장. 자, 위 부분이 있다. 지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면 안 돼요. 자, 따로 지금 커버함이 오고 있는데 이 딱 가운데에 맞추실 거예요. 반대로 눌러주시면 멈춰요. 또 길게 눌러주시면 스스로 닫히고요. 자, 이 좌측에 있는 불 같은 경우는 눌렀는데 변화가 없어요. 문을 열면 다 불이 들어와요. 야간에 물건을 뭐 놓고 간 거 없나 확인이 가능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리어 뒤에, 그리고 사모님 있는데 저 있는데 선루프는 한 번만 잡아 당겨주시면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밖에 안 열줄 예정이세요. 그럴 때는 반대로 딱 살살 눌러주시면 원하는 높이에 멈출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 제가 뗄까요? 네. 예. 저희는 스티커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안 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잠깐만. 예. 네, 예. 떼세요. 핸들에 달려 있는 이 스티커 하나 뗐다고 욕 엄청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 생겨서 이제 안 떼시거든요, 저는요. 자, 라디오예요.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사모님? 뭐 가끔 들어요. 예. 자, 라디오 듣고 계시면 이렇게 현재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107.7이에요. 근데 즐겨찾기 1번에는 88.3이 돼 있어요. 나는 이거 자주 듣는데 1번 길게 눌러주시면 즐겨찾기가 됐어요. 최대 18가지 채널로 설정 가능하십니다. 대역, FM, AM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채널을 옮기실 거예요, 다른 걸로. 이 화살표 방향. 근데 이렇게 언제 옮기지? 목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수동적으로 드래그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핸드폰 블루투스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현재 됐어요. 예. 자, 사모님 말고 사장님도 일단은 연결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미디어를 누른 상태에서 소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BT 오디오 나오시죠? 2대 연결할 수 있어요? 가능하시죠? 예.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말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사장님 핸드폰 있으실까요? 아니? 없으시죠? 예. 자, BT 오디오를 누르면 예. 사장님께서 운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미디어 누르고 BT 오디오 누른 다음에 새로운 장치 검색을 누르고 결과를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켜져 있으신 거죠? 껐다가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연결 확인 등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페어링 생긴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연결이 됐어요. 자, 사모님 혹시 노래 아무거나 한번 틀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자, 아이오의 봄 안녕을 듣고 계세요. 지금 음량 올리시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 계기판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드래그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다른 노래를 내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넘기실 수가 있으시고 이쪽에 나오시죠. 근데 여기 터치로도 전에 거를 다시 볼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시고 일시정지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폰. 자, 사모님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다일로 들어가요. 블루투스 연결되시면요, 연락처가 인풋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번호 다이얼 눌러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제 연락처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바로 통화 봐요. 핸드폰 안 찾으시고 그냥 폰 눌러서 연락처, 그리고 또 즐겨찾기 추가도 가능하세요. 첫 번째 뭐 사장님, 두 번째 이제 뭐 자녀분,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밑에 보이스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기능들이 다 이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귀찮을 때 가끔 쓸 수 있어요. 예, 아주 이제 가까운 데 가실 때는 쓰실 네. 예정이 있으신데, 자, 사모님 혹시 안드로이드 오토 깔려 있으실까요? 저번에 까는 거 아니야? 자,
그건 이제 제가 그때 깔아드렸죠? 깔은 거 같은데요? 자, 사장님 핸드폰도 안드로이드 오토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깔아주셔야 돼요. 네. 깔아드리고 나서 또 이제 카카오 탭이라든지 티맵 같은 경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안평역. 네, 목적지는 장안평역입니다. 잘 알았어. 되게 좋죠. 자, 일단은 화질 차이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일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예. 근데 똑같아요. 아까 그 T-Roc 같은 경우는 무선이지만 얘는 유선이에요. 혹시 얘도 헤드업에 길 안내가 나오나요? 이걸로 해도? T-Roc은 이제 T-Roc은 원래 헤드업이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네네네. 원래 나오긴 하는데 올스페이스는 이 정품 내비게이션만 위치가 나오고 사모님께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하시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계기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같이 이게- 검색해도 되는 거죠? 예, 같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수입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 국산 차한테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거죠. 진짜 웃겨요 조금. 마찬가지로 이 하얀 색깔처럼 누르시면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죠. 좀 추우신가요? 네. 꺼드릴게요. 자, 아니 편. 얘를 만약에 끄신다고 하시면 종료나 또는 선을 뽑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자, 카를 누르시면 총 4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편의장치, 현재 에어컨으로 연료가 얼만큼 소모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주행 데이터, 출발부터 얼만큼 주행했는지. 자, 지금 이제 시동만 켜놓은 상태고 다 0km예요. 그리고 체크 리셋부터 시동 키 시간은 조금 많아요. 왜냐면 블랙박스라든지 하이패스 작업할 때 시동을 켜놔야 되니까. 주유한 다음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부 적으시는 데 있어도 만약에 적으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띵크블루 요소수예요. 얘는 아이고. 언니 여보세요? 언니 지금 아직 차 받고 있어가지고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언니 내 출발하면 전화할게요. 나 설명 듣고 있어가지고. 네. 자, 설명드려야 되겠죠? 네. 예. 자, 요소수 이제 계기판인데 따로 이렇게 쉽게끔 저희 기름 게이지처럼 얼만큼 남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모량만 나와요. 출발부터. 근데 여기 계기판이 크게 떠요. 어떻게 뜨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드블루 주행 가능 거리 300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근데 3000km까지 주행 가능한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요소수를 넣으시면 10리터 중 7리터밖에 안 들어가고 3리터는 버리세요. 요소수는 3리터 그럼 나중에 넣어야지. 아니요,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공기랑 만나면 발효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으면 버려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공기랑 만난 상태에서 뚜껑 닫고 이제 뭐 괜찮겠지 넣으시면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돼요. 차를.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선택을 눌러보면 차량 상태가 나와요. 자,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고 그림이 나와 있으시죠. 자, 차량 계기판은 이제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서 41가지 또 64가지 이렇게 있으세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자, 다르죠.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와요. 자, 저희 신호등이랑 똑같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은 위험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엔진 경고등이 뜨면 이쪽에 주황 색깔로 변해요. 그리고 엔진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운전자한테 시각적이랑 설명을 해드려요. 빨간 색깔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보닛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빨간 색깔로 또 변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타이어 공기압 없으면 마찬가지로 변하고요. 되게 편리하게끔 차량의 상태를 나 아파요라는 걸 운전자한테 말해줄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카 누르면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량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경우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ESC 시스템 활성화됨 AESR 꺼짐. 만약에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거 잠깐 꺼놓으시는 거 아시죠? 타이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리고 다시 평상시에는 무조건 켜주셔야 돼요.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셋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안 했어요. 현재 공기압을. 왜냐면 날씨에 따라서 달라요. 공기압이 갑자기 추우면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리 경고등이 엄청나요. 누를 필요 없으세요. 아셨죠?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중간, 그리고 계기판, 커밍홈, 리빙홈 기능은 야간에 차 어디다 뒀지 키 잠금 해제해 주시면은 불이 나와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셨거든요. 이건 뭐 강원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ACC 차간거리 중간, 프론트 어시스트 중간, 이거는 설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왜 중간으로 해놨냐면은 최신 안전운행 정보로 너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으로 하면은 민감해요. 닿지도 않을 거리인데도 얘가 그냥 삐 거리니까 운전자한테 조금 되게 불안성을 강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레인 어시스트는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자, 좌측 보시면 일단 켜져 있긴 한데 활성화가 안 돼 있죠. 60km 이상 주행 안 하시니까. 적응 시 차선 안내 시스템, 이건 뭐냐면요, 이 도심 속에서도 레인 어시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고속 60이지만 얘는 30, 10 이런 저속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안 좋은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차 껴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빡이 안 켤 때도 있고 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갑작스럽게 낄 거면 안 끼고 하려고 하면은 차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반동을 줘요. 그래서 이건 안 켰어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사이드 어시스트. 발길을 좌측 봐주세요, 사모님. 이게 1이에요. 이게 5예요. 5로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그리고 운전자 피로도의식. 운전을 좀 되게 시간 단위로 계속 많이 하시면 차량 내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하고 이렇게 경고도 주고요.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 아까 그때 기억하시나요 혹시? 첫 방문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볼보만큼의 안전성이 좋다 그랬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에 실시간 모니터링 카메라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보다 차가 먼저 반응을 해요. 열려있던 창문, 선루프 스스로 다 닫히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한번 꽉 잡아줘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장치 모두 밝게 해놓을게요. 이쪽 라이트 밑에 계기판 바뀌는 거 전부 다 일단은 안 쓰시는 거는 제가 다 없앴고, 이 차량을 운행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네. 꼭 필요한 것만 일단 다 맞춰놨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하얀 색깔로 나와요. 네. 색상 배색이 지금 표준인데 눈 쌓인 지역에서 누르면 파란 색깔로 나옵니다. 겨울에는 색깔 구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해주시는 건데 이제 여름이죠. 네. 자, 따로 헤드업에서는 지금 경로 안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인 어시스트 이 차선도 다 한꺼번에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내려오면 서비스가 있어요. 차대 번호 나와 있으시죠, 사모님? 그리고 오일 교환 몇 번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이 카 밑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면 쉽게끔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영어들이 다 한글로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조 기능을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노래. 자, 잠깐 틀게요.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음량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데? 사운드 눌러주세요. 베이스 미들 트래블 조절이 다 가능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발라드에서 이렇게 좀 되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힙합을 만약에 들으신다고 하시면 확실히 달라요. 베이스를 낮추면, 미드를 낮추면, 근데 오히려 베이스를 높이면, 이런 식으로 사모님 듣는 음악 취향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는 페이더로 통해서 뒤에 사장님 있는 데서 음악이 나와요. 또는 또 사모님 이렇게 음악을 어디에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세요. 자,
보시면 공조 기능 눌러볼게요. 자, 에어컨이에요 지금 21도, 21도, 뒤에도 21도예요. 자, 사모님께서 21도지만 저는 지금 되게 더워요. 온도를 낮출 거예요. 제가 수동적으로 터치로 낮출 수 있어요. 21도, 16도, 21도.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춥대요. 그러면 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사장님이 27도고 21도. 근데 사모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온도는 26도가 최고야. 싱크 눌러주시면 다 21도로 나와요. 끄신다고 하시면 오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예요? 자,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아, 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핸들 열선이에요. 누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약, 중, 강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불이 약만 들어왔잖아요. 약이에요. 이 설정을 눌러주시면 스티어링 필터 온도 낮음, 중간, 높음 설정이 가능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거 꺼드릴게요. 그리고 이 에어 클리어 기능이 왜 있냐면요, 리스트 기능 아시나요? 여름에 저희가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뜨거운 바람 만나면은 여기에 습기가 차고 이제 그 상태로 그냥 시동을 끄고 나가시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요. 그쵸?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 생긴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곰팡이 습기를 없애려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기능을 썼어요. 엔진에 남아있는 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실내로. 그러면 이 습기가 마르겠죠. 근데 차가 공회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돼요. 주행 안 하고 있고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먹고 있는 거니까 두 번 쓰시면 아예 방전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또 수입차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배터리 규제도 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넣은 게 에어 클리어예요. 다 잡아줘요. 미세먼지, 분진, 곰팡이 전부 다 잡아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에어 클리너 기능은 벤츠, 아우디보단 더 좋아요. 이건 진짜 좋다. 이 네. 기능을. 세계 독삼사, 어차피 아우디랑은 공통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기술력을 쓰고 있지만 벤츠랑 BM보단 더 좋아요. 이것도 소모품 주기 시기에 무상으로 교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를 설명드렸는데 이 왼쪽 부분, 여기는 터치로 설정이 가능하시지만 여기는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누르면 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터치로도 가능해요. 온도를 줄인다거나 핸들 열선 끈다거나 하나만 튼다거나 끈다거나 또는 이렇게도 불이 없어지죠. 전부 다 끄실 수가 있으시고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걸 많이 쓰겠는데. 예. 자, 보시면, 자, 누르면 여기 바람이 지금 보시면 딱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네네. 다르시죠? 색이 다 켜니까 다 끄니까. 자, 이렇게요. 네, 공조 기능 장치도 전부 다 아실 거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터치로도. 근데 내비로 있었을 때는 안 켜져요. 내비로 돼 있었을 때는 안 켜집니다. 그쵸? 왜냐면 시야를 가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맥스, 또 맥스, 그리고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 오토. 근데 이 메뉴, 공조 시스템 메뉴를 누르실 텐데 이렇게 메뉴 눌러서 돌린 다음에 공조 기능 너무 복잡해요. 오토 밑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메인 화면 이쪽으로 돌아가요. 바로. 그리고 저 따로 온도 설정 가능하신 거예요. 지우야? 알았어. 엄마 전화할게. 가면서 전화할게. 가면서 전화할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네네. 자, 전화해줘.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남은 곳은 이쪽 부위예요. 시동 켜실 때 당연히 너무 간단하시죠? 네. 예,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약속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주차를 하시면 보통 이렇게 평지 제외하고 너무 가로막길,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한 데는 브레이크 파킹 맞춰 놓으시기 전에 먼저 잡아 당겨 주시고 파킹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언덕에서는 이거부터 하고.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너무 언덕이나 또는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시동 키시고 풀 때는 얘를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풀어주세요. 저희가 보통 할 때 덜컹 거리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차한테 진짜 정말 안 좋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토 홀드 무슨 기능인지 아시죠? 자, 얘는
메모리 기능이 안 돼요. 운전자가 만약에 타시면 항상 켜주셔야 돼요. 사용하실 때. 근데 지금 주행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안 들어왔던 이유는 오일 온도도 그러네요. 네. 자,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드라이빙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으세요. 자, 신차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입차를 운행을 하셨었죠. 길들이기 하셔야 돼요. 얘는 TDI 터보 다이렉트 인젝션이에요. 3000km대까지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해 주세요. 3000km대까지는. 왜냐면 출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국내에서는 150이 또 충분하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급하거나 원하는 속도에 못 갈 때는 밟아야지. 근데 차가 안 나가요. 왜냐? 길들이기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신차라고 해서 살살 타야지. 아니에요. 옛말이에요. 요즘은 그냥 3000km대까지는 그냥 막 주행을 해주세요. 막 속도 막 높여도 되는 거예요? 100km 넘게? 예. 예, 당연히 이런 데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바로 그렇죠. 타도 돼요? 예. 당장 내일 어디 멀리 가세요. 네. 예. 여행을 가시는 게 좀 좋아하세요. 자, 한 속도로 쭉 운행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신차 3000km대 이전에는 그냥 막 약간 내가 카 레이서다라고 할 정도로 밟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오빠가 정민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 그 전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주행